차이가 이런 게 있어요. 외국 기업은요, 그런 특수한 회사는, 그죠? 근무하면서 뭐 경영자도 있고 다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흔히 베니핏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이죠. 퇴직하면은 이렇게 연금을 먹고 살도록 해줘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다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면, 그죠?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정부하고 결탁해서 사업을 하고 뭐 하지만은 적어도 현금 거래는 안 하잖아요. 이게. 부정 거래는 안 하잖아요. 다 서로 간에 짜웅하고 하지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도 뭐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결탁해서 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이라고 하는 건요, 그게 어떤, 그 나라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종의 그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먹는다, 안 먹는다. 부시 아들이 대통령 됐잖아요. 이 엄청난 비리죠. 그렇지만 돈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서로 봐주고, 어떻게 하고, 그죠? 케어해주고 하니까, 내 아들이 대통령 나가니까 당신들 좀 밀어주시오. 그래서 아들이 또 대통령 하잖아요. 뭐 세습도 아니고, 그죠? 이걸 한국식으로 하는 거는 사과 박스에 현금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이쪽에 그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죠? 이거 분명히 비리예요. 또 부시 아들 또 나와서 또 뭐 정치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죠? 그게 다 그게, 그죠? 이렇게 결탁이 돼 있잖아요, 그죠? 서로 봐주고. 베니핏이란 연금. 3M이라는 회사가요, 아이템이 수천 개입니다. 3M 회사가 웃기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수백 개의 사실은 사업부예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뭐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저거 사업해요. 다 각자 사업해요. 그래갖고서 이 사업부가 장사가 안 되면 딴 데 가기도 하고, 옆 부서로 옮기기도 하고, 다 각자 독립적인 사업체예요, 사실은. 사업부가 다 뭐 타치 안 해요. 경영자가 뭐 CEO가 무슨 뭐 전략을 짜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되면, 그죠? 분명히 이 안에서 해먹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 터치 안 하니까. 근데 3M 직원들이 3M 무서운 회사인 게 매출액이 삼성전자만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청이 한 푼도 없어요. 다 그냥 지네가 제조해요. 직원의 절반은 R&D고 사실상 다 자동 생산이기 때문에 뭐 생산직이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3M에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안 먹어요. 다 은퇴하면은 다 나중에 그죠? 은퇴 후에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만 받아 먹어도 편히 먹고 살게 돼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렇게 수레라든가 뇌물이 없죠. 그래서 그죠? 3M은요, 실적 보고도요, 부서별로는 다 체크를 하는데, 나중에 한 달에 실적이 있잖아요. 월 말에 가서 이렇게 유선 보고 한대요. 무슨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달에 얼마 팔았슈 하고 그냥 총액 매출 얘기하고 뭐 그런데요. 그게 원시적으로 해서 이래요. 근데 아무도 타치도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죠? 은행에 있을 때, 미국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갖다 보니까, 그죠? 론 오피스라 그러죠. 대출 담당. 은행에 찾아가면, 얘기를 했어요. 뭐, 내가 돈 필요하다. 예, 그죠? 그럼 이제 뭐 했을 거냐 물어보는데, 그럼 네 연간 수입이 얼마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500억이다. 뻥을 치면 그냥 500억 써요. 이 검증 안 해요. 뭐 제가 3억이다 쓰면 네가 3억이니까 3억이겠지. 그래서 그죠? 우리가 니네한테 너한테 대출 얼마 줄 수 있다. 이 한 달 캐시플로우가 얼마고 어쩌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좀 보고 처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뭐 저런 대출 심사가 다 있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수입이 안 믿죠, 그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담보 있냐? 그죠? 그럼 담보하면 담보 실사 나가잖아요. 지번 떼서, 그죠? 거기에 무슨 세입자가 들어와 있나, 뭐, 그거 나가서 담보 보고 하잖아요. 우린 담보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뭐 또 담보 뭐 설정, 그죠? 뭐 어쩌고 하는데, 건조상 설정하는데. 얘네들은, 그건 3억이면 3억이에요. 이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비참하네. 그래서, 그죠? 그 서양 애들의 그 은행 대출 그 시스템을 보니까, 예, 스코어링이라 해서 이렇게 점수 매겨서 몇 점 되면 대출. 이게 다른 거예요. 3M이 그냥 실적 보고하면 그냥 실적 보고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요. 사실 조작할 이유가 없는데 옆에 라이벌 부서가 예를 들면 3억을 했다. 우리가 2억 5천 했다고 하기가 쪽팔려서 3억 5천으로 보고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달에가 채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기를 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사기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나 하는가도 그냥 보고한대요, 보고. 와서 뭐 장부를 까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하고 그죠? 너무 다르죠, 그죠? 잠깐 딴 얘기는 할게요. 중국이 그죠? 중국의 운세가 올해가 한로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중국 2015년이 중국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가장 피크에 도달했어요. 우리나라 2011년과 같아요. 2012년에 싸이가 떴죠, 그죠? 중국이 내년 2016년에 뭐 싸이가 나오느냐 마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글에서, 그죠? 미디어에서 중국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이게 다 낚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중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이 맛이 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막 칭송이 시작될 때가 보통 그 나라 맛이 가요.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짝퉁의 나라가 아니고 뭐 애들이 다 미국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뭐 어쩌고 막 지금 막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 한국에서 요즘 막 중국 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나라가 다 됐다는 징조인데, 중국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운세도 알고 있지만, 그죠? 중국은 절대 그게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중국은요, 흔히 말해서 21세기에 뭐 미국을 넘어서 뭐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뭐, 어림도 없어요. 보세요. 중국은 성이 수십 개 있죠. 그죠? 하남성, 하북성, 그죠? 기업이요, 보통 다른 나라 예를 들면, 그죠? 랭킹 1, 2, 3, 4 업체 정도가 시장 점유율 다 가져가잖아요. 60, 70%, 그죠? 중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그죠? 다 성 단위로 합니다. 그럼 중복 투자 되겠죠. 그죠? 상관없어요. 쉽게 말하면 철도가 경남철도,
전남철도, 전북철도, 강원철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모든 이 나라의 경제 사이클은요, 때가 되면 한 번씩 소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산업합리화, 흔히 옛날 쓰는. 중국은요, 이 구조조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성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성, 하북성이 합쳐라. 하남성에서 그게 먹고 사는 일자리, 그죠? 분명히 비효율일 거예요. 중복이라서. 합치면은 큰일 나요. 중국은 모든 사업체들이 다 이렇게 성 단위로 되어 있어요. 구조정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중국의 그죠? 결정적인 문제가요.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중국에 그죠? 공산당 그 규율검사위원회라고 있어요. 공산당 내 간부들 갖다가 이렇게 규율을 갖다 이렇게 뭔가 부정부패 없는 걸 체크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규율검사위원회의 권한은요. 모든 법에 앞서서 얘가 초법적이에요. 무조건 그 지가 최고예요. 근데 그 규율검사위원회에 아주 간단한 규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그죠? 우리나라는 박근혜가 이제 뭐 미운 사람 있으면은 검찰총장 시켜갖고 뭐 이제 막 포스코 뭐 뒤져 조지잖아요. 그죠? 중국은 뭐 그렇게 검찰총장 시키지 않아요. 얘가 가서 그냥 무소불위로 그냥 조집니다. 보시라이가 그랬고 이제 그걸로 날아갔고, 그죠? 저우융캉이라고 또 날아갔죠. 그죠? 또 뭐 최근에 몇 명 날아갔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에서는 그죠? 그래서 거룡이라고 불러, 거룡. 큰 인물들. 그리고 그죠? 그 밑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파리라 불러, 파리. 이게 파리 때. 한 명 자르면 수만 명이 날아가죠. 진짜 사글이 날아가죠.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관계망을 형성해갖고 보호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 공안이 누구고 해서 그죠? 서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인적 보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죠? 해마다 2천만 명씩이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은 무작정 상경해요. 지금도 2천만 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인구 대비로 치면요 대략 한 그게 그러니까 한 80만 명 뭐 정도가 해마다 지금도 이렇게 대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농민공이라 부릅니다. 농민공. 농업하다가 도시 와서 이제 일하는 사람을 농민공이라 그래요. 지금도 2천만 명씩 나와요. 중국의 농업 구조가요. 중국은 원래 농지가, 토지가 다 국가 소유예요. 이게 국가 소유인데 이걸 갖다 사적 소유로 바꾸자고 하는 주장이 많아갖고 몇 년 전인가 그죠? 원래는 30년간 임대해 주는데 지금 60년으로 늘렸어요. 60년으로. 좀 절충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사적 소유로 바꿔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농민들이 땅 팔아먹고 토지로 나와버리면 문제가 된다. 등등 뭐 여러 이유가 들어서 할 때는 아직도 이걸 그죠? 국가 소유로 돼 있어요.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당 농지가 크지가 않아요. 다 그냥 자기 가족이나 먹고 살 만한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중국의 성단이 그 지방자치, 우리만 지방자치체죠. 그죠?
그런 조직들이요. 중국에는 세금이 다 중앙정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지방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논을 갖다가 크게 잘라서 그죠? 수용을 해요. 지네 소유니까, 국가 소유니까, 그죠? 거기다 아파트 짓거나 뭐 테마파크 만들어갖고 업자가 투자하면 그죠? 다른 개발 수익 나오잖아요. 세금도 먹고. 중국의 성정부들이 갖고 있는 지금 큰 수익원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단히 뭐 예를 들면 김제평야 한가운데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30층짜리가 이렇게 단지가 쫙 생겨요. 그랬다가 분양 안 되면은 그냥 퉁치고. 토지를 갖다가 지금 국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로 가요. 농민공. 그런데 그죠? 중국은 다 자기 고향에서 성 단위로, 지역 단위로 호구 제도가 있어요. 호구. 내륙에서 그죠? 호구에 등록된 사람이 상해 지방에 상해에 가잖아요. 가서 일하면요, 월급 받고 일하죠, 그죠? 흔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뭐 의료 건강이라든가 뭐 교육, 그죠? 학교 보내는 거, 그거 제공 안 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비싸게. 중국은 지 사는 동네에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농민공이, 그죠? 지금 중국에 상해나, 그죠? 베이징이나 뭐 어쩌하든 저 바닷가 큰 도시 쪽으로 나와 있는 농민공 숫자가요, 지금 4억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객지 나가서 한마디로 보장 없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농민공들 때문에, 그죠? 중국이 옛날에 저가 임금으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싸게, 그죠?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죠? 저임금 이게 노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농민공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 이쪽에, 그죠? 저임금 쪽이 임금이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저 중국 광동이나 이런 쪽에는요,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제는 중국의 그 상당수, 그죠? 저임금으로 일하던 아이템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또 하나가, 그죠? 시장, 수출국. 이쪽에 지금 수요가 줄었어요. 중국은 조만간요, 이 저임금, 이 농민공들, 이 문제는, 이거 엄청난 문제가, 이거 터지게 돼 있어요. 일자리 없죠. 임금 올랐죠. 그렇다고 낮출 수는 없잖아요. 얘들 보고 다 돌려보내자니 돌려보낼 것이 없죠. 그죠? 지금 그 물동량, 전 세계 수출량이 줄면서 지금 중국도 일자리 마련이, 그죠? 일자리 국가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또 이렇게 농민공 말고 대도시 이쪽에는 일자리 주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줄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중국 문제가, 그죠? 제가 가면서 늘 느꼈던 게, 물하고 에너지가 이게 대책이 없어요. 물이. 지금 대도시에서, 그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수도 요금이 싸요. 이렇게 대도시에서 이 도시 사람들한테, 그죠? 생활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료가 싼데, 지금 중국은요, 대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지금 북중국 북방 지역은 사실상 지금 밭에 물을 못 줍니다. 그게.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뭐 담수화 사업이다. 예? 그 다음 양자강 물을 갖다가 지금 항하 쪽으로 끄는 작업, 그죠? 공사 거의 끝났지만은, 삼엽댐 만들고, 그죠? 이 삼엽댐과 물이 끌어가면은 대체, 그죠? 앞으로 여기에 강의 흐름에
우리나라 4대 강도 말이 많았지만은 앞으로 저기가 물 끌어가면은 양자강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단 길 저질러 놨어요. 물 필요하니까. 담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물 갖다 담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전기 무진장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물과 에너지는 뭐죠? 그 다음 셰일가스인데, 셰일가스를 하려면은 물 엄청 소비합니다. 셰일가스가 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판에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커다란 호수 몇 개 써야 돼요. 이게 반대되는 관계인데, 중국은 그죠? 이거 에너지도 사실은 넉넉지 않고, 특히 물은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비가 안 왔잖아요. 3년째 가뭄이죠. 그죠? 내년에 이제 물 부족해지면요. 분명히 도시에는 물이 들어와요. 상수도로. 물 부족한 데가 어디냐면, 내년에 모내기하고 농사해야 되죠. 저 자칫하면 이제 내년에 물이 쓰는 데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 다음 생활용수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생활용수예요. 여러분 샤워 못 해보세요. 그죠? 저희 욕 나오죠. 공업용수, 왜냐면 부가가치를 따지면 공업용수가 중요하죠. 농업용수, 이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뭐 전체 GDP에서 뭐 솔직히 쌀 안 나온다고 쌀 뭐 남아도는 쌀, 1년 동안 쌀 안 먹어도 되고, 뭐 배추도 수입하면 돼, 솔직히.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죠? 농업용수 공급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내년 봄에. 중국이요, 지금 농업용수 공급이 안 돼요. 지금 그죠? 막 중국이 막 시진핑이야, 그죠? 러시아하고 뭐 수천억 불짜리 장기 계약 맺었어요. 러시아 가스를 갖다가 중국으로 수입하게 돼. 러시아는 그 바람에 지금 미국이 목을 졸라도, 그죠? 푸틴 지금 버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중국 수준은 달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은 석유가, 에너지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해외에 지금 막 공사 많이 해요. 원조로. 무상원조처럼 하는데, 그 왜 하냐면요. 중국에 있는 건설업체들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건설업체가 지금 과잉으로 남아도니까 해외 뭐 운하 파괴해서 저거 나가서 일하고 매출 올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데 중국이에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